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네이버가 영업이익이 뭐 났다는 둥 뭐 이렇게 한 2조 정도 됩니다. 1조 한 9천억 이 정도로 발표가 났습니다. 1분기. 그러니까 그 1분기 연결 매출 기준이기 때문에 이걸 곱하기 4를 하면 대략 한 8조. 이거 엄청난 겁니다. 영업이익은. 아니 제 주변에서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카카오보다 네이버 사라고. 그런 분들이 카카오 네이버를 분석을 해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하면 저는 이제 PD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싸이월드 촬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싸이월드 유저는 안 돌아온다고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 혹시 싸이월드 투자 말씀하셨는데 그 수익 나셨죠? 그걸 빨리 빼셨죠? 아 옛날에 제가요 일본 유학 가기 전에 동학건설에 한번 투자했는데 성수대교가 떨어졌거든요. 성수대교가 붕괴될 때 수직으로 추락했는데 그때 제가 사고 묻어두면 된다고 일본 유학을 떠났거든요. 10년 만에 돌아오니까 상장 폐지. 물론 이제 네이버는 상장 폐지는 안 되죠. 이거는 사실 네이버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라기보다 비교인 거잖아요. 10년 묻어둘 건데 카카오 살까요? 네이버 살까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둘 다 사세요. 개별 기업 이야기는 잘 안 하잖아요. 트렌드를 쭉 이야기하잖아요. 트렌드. 산업의 추이는 보는데 개별 기업이 10년 동안에 엄청난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카카오도 네이버도 10년 후에는 저는 긍정적이에요. 누가 잘 되는가는 사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라인이 있고 사실은 네이버 이슈는 라인 이슈예요. 그리고 카카오 이슈도 이제는 글로벌 이슈예요. 그리고 김범수가 이미 글로벌 진두지에 갔기 때문에 글로벌 성과를 저는 낼 거라고 기대해요. 그리고 이제 그 기초가 다져져 있고 그런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라인이 없었으면 이야기가 달라요. 라인이 있기 때문에 네이버의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카카오톡이잖아요. 그리고 일본인들이 놀랍게도 라인을 자기 회사라고 생각해요. 일본 회사라고. 네이버가 아주 이제 그 영악하고 잘 해놓은 건데 경영진이 전면에 일본인들이 배치가 돼 있어요. 정말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 회사로서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일본인들은 네이버에 대해서 정말 우호적으로 받아들여요. 국내 네이버하고는 달라요. 저는 이제 국내 네이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불안하게 보고 있는 게 이제 어떤 포인트냐면 이번에 1분기 매출을 보게 되면 뭐냐면 전년 동기 대비는 23% 매출이 늘었어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했어요. 전년 동기 그러니까 2021년도. 근데 전기 대비 즉 2021년도 4분기 다음에 지금 올해 1분기거든요. 매출이 4.3% 감소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14.1% 감소했어요. 작년 같은 기하고 비교하면 늘었지만 지난 앞분기하고 보면 이게 떨어진 거예요. 그럼 향후에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이대로 가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 즉 정체하거나 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1분기, 1, 4분기 발표를 보면서 또 대단히 재미있게 보고 있는 게 뭐냐면 검색, 비검색 영업이익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검색은 기본적으로 광고 매출이잖아요. 검색에 나온 영업이익은 8,400억 정도 돼요. 비검색 쪽 영업이익은 1조 21억 원이에요. 1조예요. 비검색이 검색을 이제는 누른 거예요. 그럼 네이버는 이제 검색 회사가 아니죠.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제가 이제 가진 위기의식이 또 어떤 게 있냐면 최근에 제 스스로를 봐도 그렇고 주변을 좀 봐도 그런데 네이버 검색을 사용하는 빈도가 줄었어요. 급격히 줄었어요. 어느 순간에 뭐냐면 검색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키워드를 넣고 검색을 하는데 여기는 구글은 나오는데 왜 네이버는 안 나오지? 검색 품질이 떨어지네? 이런 의문들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1검색 옛날에는 제1검색이 네이버였어요. 이제는 제1에서 제1검색은 구글이에요. 그 다음에 또 네이버가 가지는 더 큰 정말 이 지각 변동 밑에서 지진처럼 이렇게 흔들고 있는 게 뭐냐면 유튜브예요. 지금 10대 적어도 10대 애들은 압도적 다수가 유튜브 검색을 하고요. 그 동영상을 봐요. 저는 이제 묻죠. 동영상 보면 그 흐름이 더 불편할 텐데 뭐냐 뭐 2배속 뭐 1.5배속 이렇게 하면 된대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 푹 찾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검색 쓰는 방법이 다른 거거든요. 그들이 나이가 들어도 이거는 계속 갑니다. 이어질까요? 예. 그래서 맥도날드가 여기서도 우리가 맥도날드 이야기를 또 세우면 재밌는데 맥도날드가 정말 전력 올인하고 있는 게 뭐냐, 올인해서 정말로 마케팅에 집중하고 계신 사실 누구냐면요, 그 유치원생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이에요. 맥도날드가 생각하는 그 매출이라든지 예를 들어 객단가 이런 건 한 사람이 와가지고 한 번 먹고 가는 이건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한 사람이 평생 동안 몇 개의 햄버거를 먹는가를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안 먹은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걔들은 한 번 햄버거를 먹는 자는 죽을 때까지 먹는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먹으면 평생 간다는, 그게 뭐가 똑같냐면요, 사람이
결국에는 사람의 개인의 입맛은 엄마의 그 입맛, 엄마의 요리의 그 맛하고 비슷하게 가요. 예, 그래서 평생 그 엄마가 만들어준 요리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머니가 만들어준 요리를 찾게 돼 있어요. 비슷한 맛을. 사람의 몸에 그게 각인되는 거예요. 그 맛이라는 게. 바로 그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유치원이나 유아 세대, 걔네들은 태어나서부터 태블릿으로 검색하는 세대예요. 영상으로 보면서 이렇게 찾고. 예를 들면 한 2살? 뭐 굳이 태블릿 가지고 그 영상 보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로. 유튜브 틀어주면 조용하잖아요. 예. 유튜브가 그 검색하는 습관이 평생 갈까? 그러면 일단 걔네들은 그게 훈련돼 있으면 평생 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유튜브 검색이 아니라 예를 들면 VR 검색이 오더라도 걔들은 유튜브를 찾을 거예요. 이 VR 검색은 이전 세대의 이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네이버는 결국 그 영상에서는 패배했잖아요. 그래서 K-팝 중심으로 영상을 했다가 결국에는 안 되니까 이 하이브나 이런 쪽하고 제휴를 했고 전략적 제휴를 했고 그게 결국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주력 미디어 같은 경우는 주력 미디어가 일단 영상 미디어가 유튜브예요. 근데 이제 유튜브가 검색까지 들어왔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텍스트 검색 같은 경우가 구글에도 밀리는 거예요. 지금 구글 국내 점유율이 거의 한 반 될걸요? 그럼 네이버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이제 네이버가 이걸 의도했다고 저는 보이는 게 뭐냐면 사실 전임 그 CEO였던 한성수 대표가 이커머스에 대한 대단한 열정과 집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네이버 역량을 결국에는 이커머스 쪽으로 집중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검색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색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럼 결국 이커머스와 컨텐츠로 좀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네이버 전체가. 그 결과가 이번에 영업이익 이슈예요. 영업이익이 검색을 능가했잖아요. 네이버는 검색 회사가 아니라 이커머스하고 컨텐츠 회사로 지금 변신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 과정이라고 봐요. 결국은요. 최후의 마지막까지 누가 살아남을까? IT 회사에서 보면 2개의 기업이 항상 남는데 구글과 아마존이에요. 그럼 거기서 또 이제 논쟁을 하죠. 둘 중에 누가 승자가 될까? 다수는 아마존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상품 DB를 가지고 있어서 고객들의 구매 패턴을 전부 알고 있기 때문에 뭘 언제 얼마에 뭘 샀는지 어떻게 샀는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언제 재구매를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물건 소비와 관련된 삶을 다 알고 있어요. 이건 정말로 가지고 싶은 DB예요. 회사들이.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 다음 단계 AI를 결합시키면 추천 알고리즘이 들어가는데 지금 쿠팡이 벌써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제 이제 쿠팡 그 앱 보면 열면 자동으로 나와요. 이거 살 때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쿠팡에서 한번 바나나를 샀는데 바나나 사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좀 기분이 나빠요. 딱 떠요. 바나나 할인합니다. 이게 딱 떠요. 이거 뭐지? DB를 쌓아가는 방향성에서는 쿠팡이 더 방향성을 맞게 쌓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마존 벤치마킹에서. 네이버는 근데 네이버 쿠팡하고 네이버를 비교해보면 네이버가 현재 그래도 강력한 건 뭐냐면 PC 기반의 검색. 사람들은 네이버에 익숙하니까 모바일 기반에서도 이제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네이버 검색을 들어가잖아요. 그럼 상품이 제일 위에 떠요. 특정 제품명을 집어넣으면 상품명 검색이 일단 추천 알고리즘에서 먼저 떠요. 그게 이제 유료로 이제 네이버에 유료 광고를 집어넣은 기업들인데 그건 쿠팡이 가지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쿠팡이 뭐예요? 쿠팡 결국 쿠팡 플레이 만들잖아요. 쿠팡 플레이를 통해서 막 고객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쿠팡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사람을 모으는 게 중요해요. IT 현재 같은 어떤 모바일 시대에서는 여전히요. 여전히 중요하죠. 왜 보통 IT나 플랫폼 퍼스트 무버를 넘어설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죠. 퍼스트 무버가 항상 승리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아마 MZ세대는 야후가 뭔지도 모를걸요. 또 야후 접행 1등이라는 것도 모를걸요. 모른다니까요. 야후가 있다는 걸. 야후가 1위였어요. 그걸 뒤집은 게 네이버가 지식인으로 뒤집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초기에 그 야후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을 때 한국 시장을 90년대 말인가 네이버 창업자들이 이혜진 씨 등등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중에 멤버 하나한테 직접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좀 야후 동접자 수 10분의 1만 되면 소원이 없겠다 이 이야기를 했대요.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라면 먹으면서. 지금 보세요. 야후가 지났죠. 그 다음에 네이버가 검색에서 지배하자가 됐고 지금 이제 다시 이커머스와 콘텐츠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조금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IT에서 독과점적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지금 네이버의 본래 사업보다는 예를 들면 일본에서 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라인 사업이 훨씬 더 가능성이 큰 거고 일본에. 그다음에 일본에서 하고 있는 웹툰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네이버보다 훨씬 가능성이 클 수도 있어요.
국내 시장에 적어도 뿌리를 두고 있는 국내 시장에 이렇게 갇혀 있는 네이버는 향후 코로나가 이제 수습이 되면 지난 2년 동안보다 훨씬 그 성장성이라는 건 둔화되거나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뭔가 계기가 없으면. 근데 거기에서 이제 뭐냐 이제 또 이제 최수현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뭐 매출이 뭐 정체하고 떨어지고 이러니까 검색 커머스 결제 핀테크 비서팀에서 써줬을 거예요. 글로벌에서는 웹툰 등의 자체적 성장을 꾀하고 저말 맞잖아요. 웹툰. 우리는 네이버는 해외 시장 못 가 이 말이에요. 네이버는 이미 포기한 거예요. 뭐 연계를 강화하고 그동안 연계 강화 안 했나요? 시너지를 창출, 시너지가 없었나요? 그러니까 그냥 그동안에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뭔가 여기 새로운 이야기가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 CEO가 할 워딩은 이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은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고작 이제 콘텐츠로 가지고 글로벌 간다. 근데 이미 이건 최수현 대표가 안 해도 그 김중구 대표가 있거든요. 웹툰. 이 양반이 워낙 지금 제가 만났던 게 언제나요? 2000년대 한 10 몇 년 지났는데 그때부터 이미 그 김중구 대표는 글로벌 어떤 그 웹툰 사업에 대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초기부터 웹툰 초기 단계부터 이렇게 사업을 쭉 쌓아 일궈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사람스럽게 또 웹툰 사업에 또 숟가락을 얹어요? 내버려도 글로벌 간다니까요. 내가 잘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새삼스럽게 무슨 최수현 대표가. 최수현 대표는 관리형 CEO야, 관리형. 그러면 현재 그다음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한 법무 출신이기 때문에, 법무 쪽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